자, 어대문 해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요즘 신문들 보니까 안철수 별거 아닌데 막 뜬다 하면서 야, 그러다가 진짜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건이 이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했다는 조사인데요. 예. 진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도 안 될 이런 조사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오자 대결로 하면은 문재인이 33.7%, 2위가 안철수인데 27.3% 많이 따라왔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3자 대결을 하면은 문재인이 36.6%로 더 올라가는데 안철수는 32.7%로 더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3은 이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10% 먹는다. 근데 양자 대결 결과가 웃겨요.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이 36.4%고 안철수가 43.6%로 안철수가 무려 7%를 이긴다. 이런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했다는 조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유선 면접을 40%를 하고요. 인터넷 조사를 60%를 했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인터넷 조사라는 거는 표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저거를 또 언급까지 했어요. 아니, 이제 이런 내일신문이 좀 약간 친호남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이긴 하죠.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런가요? 예. 아니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메이저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는 뭐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박지원이가 우리가 조사했더니 드디어 이기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나 쪽팔리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또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냐면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60%나 포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다자대결에서는 문재인이 1위를 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뉴스입니다. 양자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조사라면은, 다자대결에서도 1위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이겼다는 얘기는 저 얘기하고 똑같아요. 트위터에서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거 많이 웃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컨텐츠가 꽉 찬 안철수, 컨텐츠라고는 하나도 없는 문재인.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 안철수와 문재인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트위터에서는 투표 기능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더니, 안철수 9%, 문재인 91%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야, 얼마나 웃깁니까? 뭐라고 질문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오피니언이라는 이런 업체는 도대체 나도 참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요즘 여론조사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의 방식과 이런 표본 결과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할 겁니다. 다 발표 다 했어요. 발표 다 했어요? 근데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나? 등록돼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냥 이거 내일신문 이렇게 발표하고요. 네. 조선, 경향, 이런 데 연합 다 받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책임은 내일신문이 질 거니까.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안철수를 그런 방식으로까지 띄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에 분석하면 또 우리 분석의 고일석 얘기하시죠. 언론에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포비아? 문재인 공포증이, 박지원 대표가 맨날 문재인 공포증 얘기를 하는데요. 전 국민들이야 문재인에 대해서 공포증 가질 게 뭐겠어요? 그 공포증을 이제 박지원은 항상 거꾸로 표현하죠. 네. 제발 문재인이가 됐으면 좋겠어. 왜? 문재인이 제일 약하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발 좀 떼줘. 아니면 우리 훨씬 더 무서워. 나중에 이제 참여정부 때 되게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뭔가 전망을 할 때는 참여정부 때의 뭔가를 근거 삼아서 전망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 언론들이 고생을 했던 모양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이를테면 뭐, 제가 볼 땐 참여정부에서. 출입처 없앤 거지, 뭐. 네, 출입처 없애고, 그다음에 무슨 뭐, 천지 안 주고. 배달 지원제 해서 군소 언론 좀 도와주고, 출입처 없애는 것에서는 또 메이저와 비메이저를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약간의 뭐, 부스 만들어주고 하는 정도 말고는, 정보 공급에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 요즘은 그렇게 했더니, 이게 참 문제가 많아. 뭐냐면은, 노무현식 방식이 차별을 없애는 방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인원들을 더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결과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들에 대한 결과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난번 박영수 특별검사, 예. 컨퍼런스 룸이 있었잖아요. 예. 그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가지고 메이저하지 않은 언론들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그게 사실은 정상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들은 참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허덕허덕해요. 특히 이명박근혜 10년을 지나오면서 저처럼 뭐 일찌감치 망한 놈도 있지만은 안 망한데도 막 그냥 기신기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언론들은 돈 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JTBC는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아니지, 중앙일보라고 하는 큰 그룹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특검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이번 정부는 이렇게 돈 받는 모양이죠. 근데 정부 부처는 뭐 돈 안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정부 부처도? 거기에 대한 실비 서비스는 다 받습니다. 부스를 하려면, 부스를 사용하려면 받는 거, 말고 컨퍼런스 참여할 때는 돈 안 없죠. 예. 그렇죠. 그것도 박영수 특검팀도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뭔지 알겠네요. 부스를 갖다 가지려면은 이제 돈을 냈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말기에 있었던 언론 정상화든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자실에 대못 박았던, 그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환경 속에서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예. 세종시는 매체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마다 출입 기자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서울은 과천에 있을 때, 과천하고 총합쳐서 있을 때는 각 부처마다 출입 기자가 있었는데 세종 멀리 가니까 많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개를 묶어서 기자를 파견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퍼런스룸이 생긴 거예요. 참여정부 했던 바로 그 식으로 이 세종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땐 마이너고, 매체가 원래 친정권 신문이 되면 망하죠. 이번 이명박근혜는 좀 희한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갑자기 대구 경북에는 추석이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완전 친노무현 신문이었거든요, 원래. 당연히 김대중 신문이었죠. 근데 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권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게 돼버린 거고, 모든 매체가 다 정부나 정권을 까는 걸로 까야 광고가 들어오지, 잘한다 칭찬해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게끔 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거 좀 흔들어놔야, 좀 불안하게 만들어놔야, 손님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는 거죠. 자꾸 흔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언론들을 일단 선의로 해석하면은, 일종의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 너무 절대 강자니까 2위인 안철수를 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은 있어요. 문재인이 절대 강자가 아니라면은 욕을 먹어야 되지만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안철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이제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언론을 훌륭하고 이제 이해했을 때 이제 그런 분석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신문이 끌어가고 방송에 따라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방송이 앞장서고 신문이 따라가는 구조예요. 신문의 위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방송의 위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근데 그 방송에서도 가장 선두주자가 지금은 이제 JTBC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기자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 보면 KBS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MBC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언론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통신사라고 하는 건데 뉴스 에이전시죠. 텍스트에서는 연합뉴스가 있고 영상에서는 YTN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네 가지 언론사는 외국의 시각에서 보면 관영 언론이에요. 그렇죠. 정부 돈이
KBS는 뭐, 수십 년 운영되니까 뭐 100% 관영 언론이고, MBC는 정부가,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MBC의 의결기관의 지분을, 대주주. 정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수영학회도 한 15%는 갖고 있어요. 여하튼. 그게 결국은 이제, 반관영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몇백억씩 받는. 그렇죠. 400몇 억씩. 언론사입니다. 그게 통신사를. 계제료 쪽으로 주는 예, 거죠. 그러나 돈을 몇백억씩 주기 때문에 연합뉴스는 걱정 없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할 때도 정부 입김이 강하게 됩니다. YTN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현재 언론 구조에서는 지금 이 언론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명박근혜 때 다 출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인들을 다 쫓아내고 내부에서 뭐 노조 탄압 온갖 지랄 연병을 떨면서 10년 동안 아성을 구축해 놓은 관영 언론들이에요. 이 언론들은 문재인이 되는 게 악몽인 거야. 왜 다 잘려나갈 거는 빨갛자거든. 그러니까 대세가 문재인이니까 의대문이니까 확실하게는 못하는데 은근히 까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상이 생겼어. 안철수. 안철수를 이용해서 문재인을 마구 까는 이 언론의 분위기가 방금 같은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다. 그럼 일종의 선전포고의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이제 가만히 이처럼 지들이 어떡할 건데. 죽더라도 찍소리하고 죽겠다. 네. 이런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야당질을 해야 이제 벌어먹고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길들기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언론들의 태도가 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감안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이죠.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아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신문 디오피니언은 지금 내일신문이 왜 그랬냐 하는 거 이유치고는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 메이저한 거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좀 짬짬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실시한 2일날 아마 안철수가 경기 어디선가 해서 그랬죠. 보도량이 최고로 많이 늘 때였어요. 그게 이제 저런 거를 노렸겠죠. 토요일 이게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그 시점을 어디를 택했던 간에 네.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자체하고 이제 그 노림수는 뭐냐? 그게 저런 겁니다. 2002년 노무현이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광주 경선 직전의 여론조사에서 1대1 여론조사에서 이해창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조사가 처음 나옵니다. 그때부터 높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치러진 광주 경선에서 누가 봐도 하나갈비가 1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이 1등하는 일종의 대역전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높음이 불기 시작해서 결국 노무현이 후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아마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런 이제 무리한 수를 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로 했어야죠. 진짜로 나왔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화 면접 조사를 40%를 하고 인터넷 조사를 60% 했다는 게 그걸 여론조사라고 증명은 없는 거야. 40% 유선이었죠. 네. 이것도 이제 이번 내일신문하고 미디어오늘도 나왔는데요. 거기도 약간 근접한 식으로 나오고 그 앞에 동아일보가 창간 특집 기념으로 할 때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걸로. 이제 그게 우리가 미리 한번 분석은 했었죠. 예, 그 조사의 특징은 유선 비율이 높아요. 되게 40%쯤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게 정확한 수치가 여론조사업계에서 정설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10% 20% 그 정도죠. 특히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좀 복잡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단일 선거구이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조사망가 해도 충분하거든요. 단지 보조적으로 모바일 잘 안 쓰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유선 전화를 쓰는 정도면 충분한데 그걸 거꾸로 하죠 보통은. 그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거는 되게 하여튼 안철수한테 잘 나오는 조사는 거의 과학인 것 같아요. 안철수한테 잘 나왔다 딱 보면 유선 40%예요. 근데 더군다나 인터넷이 60%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인터넷 조사가 60% 들어가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조사는 장난친 거죠. 우선 이제 인터넷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지역과 연령, 직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가 없고 실제 했다선 치더라도 신뢰도가 없어요. 근데 전화번호는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특히 안심 전화번호를 이용하면은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안심 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가장 신뢰도가 높죠. 근데 인터넷 조사라는 거는 그냥 인기 투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한 걸 내가 어떤 날 골 때리더라고. 이재명이 80% 나왔어요. 네. 아니, 야, 그런 거를 그 나름대로 일간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던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좀 안철수를 왜 띄우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약간 궁금증이 뭐냐면, 근데 왜 홍준표를 버렸지? 홍준표는 친박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좀 약간 왕따 비스무리한 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안 될 후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근데 자기네가 봐도 너무 안 돼. 홍준표도 곧 띄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안철수가 무슨 뭐 60% 70% 막 난리를 치니까 요때다 싶어서 한 거고 근본적으로 뭐 그 바람에 홍준표가 짜진 거죠 이번에. 근데 홍준표 띄울 거야 막. 근데 뭐 무슨 계기를 통해서 홍준표가 안철수를 역전한 여론조사가 한 2개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돌변할 거예요. 그렇지. 아.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홍준표인데 네. 홍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선으로 선택한 게 안철수거든. 근데 아까 방금 우리 하수장이 지적한 대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홍준표가 더 나와 잘 됐다 해가지고 이번엔 홍준표로 다니라 해라 이럴 거야.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자군요. 그렇지. 또 저쪽 그렇다고 또 모래도. 까지도 않잖아요 홍준표를. 깔려면 얼마든지 깔 거를. 약간 까기는 뭘로 까든가요? 아니 근데 워낙 이제 말좀 홍준표가 천박스럽게 저기 홍준표가 워낙 또 그 여권 내에서도 이단아예요. 지금 같은 그 박근혜 탄핵이라는 초비상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뭐 홍준표는 이제 실제 투표에서 득표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주한다면. 완주한다면 완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네. 그게 저기 2007년 대선에서 이제 문국현 같은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문국현 결국 완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창조한국당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몇 명 배출했어요. 그런 방식을 노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는 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 완주 가능성이 없는 쪽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반대인데. 네. 전 유승민이 더 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전 그 근거를 조선일보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아하,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네. 항상 기사를 보면은, 선거 자금 한 몇백억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509억이 안 돕니다. 쓰는데, 15% 이상 득표를 해야 100% 한국을 받고 10% 이상 득표를 하면 젤론을 받는데 10% 미치면 한 번도 못 받는다. 뭐 다른 당은 그래도 자유당만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 뭐 한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른정당은 득표율 배분이 없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총선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33명 하면 한 70억 정도 나오는데 그 돈 갖고는 도저히 완주가 어렵다. 자꾸 그런 기사를 쏟아내요. 그러면은 유승민 너 물론 다 임마 자꾸 하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민이 한 9% 나오고 홍준표가 3% 나오면은 또 이런 홍준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김대중 고문이 문재인 아닌 것들의 연합을 하라고 하는데 문재인 아닌 것들의 연합이 되려면은 약자들을 죽여야 될 거다네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안철수의 바람이지. 그냥 저절로 죽어가지고 죽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이제 이런 조선일보 같은 데서 힘 있는 언론에서 야, 이 새끼야, 너 그만둬. 자꾸 이제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기사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보수 언론의 1차 타깃은, 유승민이구나. 이쪽에 여권 단일화를 위한 과정들이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 그대로 사실상의 여권 단일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권 단일화를 하는 기준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숫자를 통해서 지금 당장 1등 나오는 후보한테 밀어주자. 이거 이상의 어떤 전략이나 전술도 없어요. 달리 말하면은, 홍준표와 유승민과 안철수 사이에서의 어떤 메시지적 공통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다? 내지는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연대감을 찾는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말 그대로 야생의 정글이에요. 정말 무식한 도전이다. 예, 야생의 정글에서 제일 힘센 놈 한 놈 살아남으니까 이거 구덩이에 다 빠져 해가지고 제일 힘센 놈 한 놈 살아남기 게임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 도전은 몇 번 말씀을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보가 아닌 이상 후보들이 이 야생의 정글에 뭐하러 뛰어듭니까?
야생정을 뛰어든다는 건 여권 단일화에 합의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니, 합의에 득이 하나도 없잖아. 예, 3후보 다 공이 합의할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잘 나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네. 근데 참 사람들이 이게 저기 아까 내가 닭대가리라고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닭대가리인 게 2007년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조사를 해왔어요. 반기문이 안 꺾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2006년 5월달 조사를 보면 딱 됩니다. 그때 2006년. 반기문이. 반기문이 안 꺾였을 때 조사하고 2006년 5월 조사하고 똑같아요. 2006년 5월에는 고건이 1위입니다. 25.2%. 네. 그 다음에 이명박이 2위예요. 20.4%. 박근혜가 3위인데 17.6%. 정동영이 4위인데 8.2% 나왔어요. 고건이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고건이 1위를 했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고건이 이제 그 이후에 확 꺾어져가지고 이제 그만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7년도 들어와가지고 대선을 2달 앞둔 시점부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재밌어요. 그때는 이명박이 2007년 10월 8일 여론조사에서는요. 50.7%가 나옵니다. 즉, 이제, 여권에서 후보가 이명박으로 단일화됐을 때죠. 그 경선을 통해서 박근혜는 엎어지고, 정동영은 7.6%였어요. 문국회의이 3.4%.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네. 안희정을 합치면은 이명박의 50.7%를 넘어서는 거하고 똑같고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저기 홍준표와 유승민의 지지도가 정동영과 문국현의 지지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50.7%, 7.6%, 3.4%. 그 정동영 7.6%밖에 안 되던 지지도가 열흘 후에 14.8%로 뛰어요. 왜? 여권의 유일한 후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해창이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박근혜가 맞다, 출마를 맞다. 못하니까 네. 이해창이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자 정동영이가 3위로 밀리고 이해창이가 2위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명박은 43.8%로 1위였고요. 이해창이가 19.7%, 정동영이가 16.3%, 문국현 6.3% 이런 순서로 나와요. 거기 지금이랑 딱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명박이가 48.7%로 대통령이 됩니다. 2위는 정동영인데요. 26.1%를 득표해요. 많이 나네요. 그래도. 이게 여권 후보, 지금으로 보면 홍준표가 나중에 그 정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창이가 15%를 받았고요. 문국현 5.8%, 이런 순서로 갑니다. 내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허접한 후보도 절대 강자의 1대1 상대가 되면은 지지도가 올라와요. 5%밖에 안 되던 정동영이 나중에 결국 26%를 받잖아.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안철수는 그때 정동영보다는 오히려 이해창에 가까운 후보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아까 자꾸 여권이라고 그랬는데 제3후보에 가깝죠. 사실은 네. 이제 야권에서 말했자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비교하면 기분은 존나게 나쁘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론의 힘으로만 보면은 그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는 박근혜는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묶여가지고 출마를 못하니까 대리로 이해창을 출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때 이해창이 됐는데 그 관계가 지금의 문재인과 안철수 관계가 아주 유사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르면은 실제로는 이제 정동영이 26.1%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홍준표가 그걸 표를 받아야 돼. 네. 그리고 안철수는 한 16% 받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걸 뒤집은 게 바로 박근혜 탄핵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홍준표 표가 고스란히 안철수한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떠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의대문입니다. 의대문.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대세가 바뀌었습니까? 무려 이해창이 출마해가지고 뺏어간 표가요. 몇 표인지 아십니까? 356만 표예요. 그래도 이명박은 정동영에 비해서 무려 500만 표를 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400만 표 이상 차이로 문재인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은 안 하지만 일단 뭐 재미로라도 분석을 좀 해보면 제가 처음에 더비평 출연하기 시작할 때 딱 55대 45로 틀은 짜여져 있다. 문재인이 55고 네. 45를 가지고 안철수하고 구여권이 얼마를 나눠 가지느냐. 단지 관건은 그때는 이제 그 뒤에 많이 좀 희미해졌는데 생각이 달라졌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생각이 최소 25%가 콘크리트라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은 55, 구여권 25,
안철수가 한 20?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많이 너무 막 지지부진해져서, 그게 진짜 25%가 다 흩어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에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 예, 다시 이제 또, 결집의 가능성이, 25% 결집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고 선생님이 잘 분석을 했는데, 문재인 아닌 것들의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대치가 바로 45%예요. 최대치가. 그러면 10%밖에 차이 안 나요, 실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수많은 과정, 우리 하 소장이 잘 그 표현을 했는데, 그 단일화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 이 온갖 걸 뚫고, 했을 때 45% 얻는 거예요. 문재인은 55% 얻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얻어야 10%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리고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박근혜 구속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45%를 최대치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57%도 없고, 나머지 합쳐가지고, 그것도 많이 보수적으로 봐준 계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 선생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뭐 그렇게 뭐 여론조사 등등등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가만 안 했습니다.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 입이 없어? 그러니까요. 안철수 쪽에서도 팟캐스트 우리 다운로드 숫자에 한 15분의 1 정도 나오는 거라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국민의당은 없나요, 지금? 뭐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순위 내에서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자유당은 뭐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뭐라고 해? 적반하장? 적반하장인가? 뭐 500위권에서 놀던 있던데. 그냥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제가 팟캐스트를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쵸. 이전부터 한 5개 정도를 건너왔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순위가 꽤 나오는 게 서영석 대표님의 명성에 제가 이제 기대 가서 이렇게. 지금 하수영의 명성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사람은. 뭐 사실이죠. 사실이지.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금수저. 잘 부탁해. 앞으로 좀, 한 35,000원 정도는 줘. 저기 게스트로 부를 때. 저도 좀, 예. 그런데 이제, 서영석의 대표편 오기 전까지 정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100등 안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100등 안에 들어가기가. 정말 매주 하고, 막 거기다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등비등하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열심히 되더라고. 또 준비해오면서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하시라. 지금 뭐 이거는 뭐 워낙 쉬운 거라서, 안 해도 뭐. 제가 얼마나 편안한지요. 이걸 제가 여기서 정치계의 지니어스라서 꼭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지니 개수? 지니어스. 아재 개그! 제가 그냥 정치를 너무 뭐 천재적으로 잘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쉬워서 그래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위에서 지침 다 내려오는데 뭐. 중앙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당이 시키면 난 한다. 이제 오늘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결정이 되고 내일 이제 안철수 결정이 되면 이제 판이 딱 짜여지면 관건은 가령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랑 국민의당에서는 먼저 단일화 하자 하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박지원 대표가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홍준표나 유승민이 먼저 막 자기들 보고 단일화 해달라고 막 조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단일화를 한다고 할 때 그 정체성 문제도 사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덤비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저는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재미있는 그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김종인하고 존칭 붙이기도 귀찮아요. 김종인하고 또 누구죠? 정운찬하고 홍석현 전하고 만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석현그요? 예, 정운찬 전 총리가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 셋 다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 라는 충격적인 멘트를. 진짜 충격적이네. 예. 쇼킹 멘트네. 그래서 충격보다 너무 코믹하다. 우리도 기자회견 합시다. 우리도 다 대통령, 고일석 대통령 만세! 하면서. 그래서 셋이 우선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 유승민과의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변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단일화에 대한 압력은
엄청나게 언론에서부터 또 구역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김대중 고문이라는 괴물이 계속 그 문재인 아닌 것들이나 울부짖으니까 예. 그런 효과가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통하는 어떤 얘기들이 있나 봐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저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해 싶은데. 그 서 대표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냥 미친 거 아니면 해석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해설은 할 수 있습니다. 뭐 납득은 못하지만은 이제 저는 말하자면은 보수의 멘토들이 노리는 거는 이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나네 깔창. 발냄새가 정말 안 나네. 안 나네 깔창. 좁은 자취방에 자러 가서도 친구의 지독했던 발냄새 때문에 도저히 함께 못 자고 발걸음을 돌렸던 기억. 이 친구가 자신의 발냄새를 고친 깔창을 만들었다며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에 효과를 확인하고서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절대 동업하지 말라시던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의 발냄새는 확실하게 고쳤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도 신기하게 발냄새가 안 나네, 안 나네 호평이 자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발냄새도 고쳐보고 싶습니다. 혹시 발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하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것입니다. 다음 카페 안나네 깔창에 오시면 거품없는 저렴한 가격 10,000원에 3개 무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해도 독일에서 직수입한 원단으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 또는 도소매 유통업자분들 대량 구매 상담 환영합니다. 다음에서 안나네 깔창 검색해주세요. 뭐 해설은 할 수 있습니다. 뭐 납득은 못하지만은 이제 저는 보수의 멘토들이 노리는 거는 이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은 지금 형세는 이게 어차피 새누리스러운 후보들이 앞으로 집권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야권에 너무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안철수이기도 하고요. 더민주당에서는 뭐 이번에 안희정과 이재명 이미 실력 과시를 했고, 박원순, 뭐 김부겸, 송영길, 추미애, 우상호, 또 젊은 표창원도 젊지는 않지. 여하튼, 이 절벽이 쫙 깔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보수의 멘토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어떻게든 그 보수정당이 비비고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현재의 여건이 아니라 야권에서 스카우트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 보수 유권자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처음에는 안희정이었는데 이제는 안철수로 변한 거예요. 그럼 안철수 자, 스카우트 작업인가요? 그렇죠. 안철수를 이제 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2등 전략이라면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전략이에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이 다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헤게모니를 잡아서 자기가 문재인에게 지기야 지겠지만은, 한 55대 45 정도의 실력 발휘를 한다면은, 다음은 나다. 이런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나라는 게 그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안철수. 개인 나다. 근데, 그건 훌륭한 해석인데요. 네. 그럼 아니까 그 멘토들이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멘토 짓을 하면 되지. 왜 지들 나겠다 대통령 하고 싶다는 그런 망발도 하고 그건 이제 결국은 안철수도 양자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양자가 늘 말썽을 핍니다. 네. 호남에서도 노무현에 대해서는 양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죠. 예. 이제 그게 결국은 반도 정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안철수도 워낙 여기 인물들이 없으니까 보세요. 홍준표도 홍준표지만은 그 같이 붙을 때 있잖아. 김진태. 이런 인간들이 이 여권의 후보라고 지금 깝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서 그 영감탱이들이 기왕이면 일단은 우리가 한다고 해보자.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스스로 대항마가 되어서 이렇게 해보자. 비틀비틀 관계를 만들어놓고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은 참 아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재명과 안희정도 자기들이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전에 무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눈깔이 그냥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분들도 돌아갔다고 봐야지. 왜 돌아갔느냐. 보수 여권에 너무 인물이 없기 때문이죠. 니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홍석현이나 정운찬, 심지어는 김종인까지 홍준표나 김진태보다는 팩팩 나아요.
뭐 그래봤자 100배가 0.0001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얘기하는 대로 네. 자기네 셋 우선 단일화하고 웃겨가지고 웃긴다. 유승민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해서 궁극적으로 안철수랑 단일화했을 때 자기들이 그 단일화된 후보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돌아갔어도. 근데 김종인은 약간 얘기하는데 보니까 내가 구역에선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저절로 복속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통정리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가 네, 나 그래 저기- 이 할아버지 뭐야? 그 김종인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 비판적으로 좀 하더라도 또 좀 뭐 최소한 경어를 쓰거나 그러는데 유일하게 김종인만큼은 그 말이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왜? 똑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가요? 김종인 그놈이랑 똑같은데 왜 그래? 김종인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게 그런 거야? 그런데 김종인은 아까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꼭 자기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예의 차려줄 것 그쵸.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거 없어 병신아. 근데 여태 그런 게 없었는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 난 당신 보고 있으면 그냥 갔잖아. 아, 나 정말. 한마디로 갔잖아. 갔잖아요. 뭘 그렇게 하신 값은 어디서 올까요? 그러게 애들이 저기 버릇을 잘못 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버릇을 잘못 들어줘가지고 그런 것 그러는데 같아. 예, 난 안 그래요. 버릇이 잘못 들어졌어요. 요즘 노인들이 버릇이 없어. 그러게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얘기하면 노인 평화 발언이야, 이 사람아. 참을성도 없고 말이야. 나한테 꼭 하는 얘기 같아. 괜히 찔끔찔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가슴이 그냥 확 그냥 떨리네. 요즘 영감들 진짜 노력 정신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나야, 바로. 오늘 저기 삼자회동 했잖아. 또 이래가 반응 신통찮잖아요. 또 포기해? 포기해. 요즘 영감들 진짜 참을성이 있길 하나 노력을 하길 하나 웃겨. 환경이 안 좋으면 노력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또 관심 없으면 비시비시리가 또 말 바꾸고 이런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김종인 또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 노인, 새 어르신들은 진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무리 정잘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 그 기존의 어떤 인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과연 단일화가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나 의무감 혹은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그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혹은 지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도 그 2012년에 우선 강서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대선 후보 된 다음에도 사퇴 안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안 되더라도 여의도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민주세력의 승리를 위해서는 라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즉 대선 후에 포부가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도 재수는 없다. 단 후계자 키우는 작업을 하겠다. 즉 선거 끝난 뒤에 뭘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대선 출마하는 거예요. 고건이나 반기문은 그래서 못해.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이 고건 때 그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반기문 오히려 거기까지도 안 가고 이제 그만뒀는데 고건 전 총리가 포기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 하면 안 되더라도 이번엔 당신이 1등이지만 이명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당이나 인력이나 다 우리가 돈까지도 할 테니 선거 이후에 당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보여라.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자신 없거든요. 평생 행정만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참 고난의 길이거든. 그렇죠. 사실은. 그 문재인 좀 봐요. 문재인 대표돼가지고 온갖 욕 다 먹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개 입문할 때. 그런데 홍준표와 유승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조선일보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수긍했는데요. 그런 권력 의지. 향후에 대선 후에 과연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지금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제정신 아무리 돌아갔어도. 그럼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권력 의지에서는 홍준표보다 유승민이 훨씬 더 강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도 지능이 거의 우준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하겠다는 생각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렇다면 객관적으로는 뭐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님 재판 잘 받으세요. 경남도 날아가는 거죠. 아니요.
이제 사퇴해야죠. 근데 부지사가 대행해요. 네, 완주하겠다면? 근데 아주 그 치사하게 그 등록일치를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원래 저기 그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면은 재선거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이대로 퍼지기로 네. 먹더만.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저걸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둘이 좀생이. 사퇴를 하고 그럴 생각을 전혀 없다고 봐야지 되죠. 아, 그 사퇴를 해가지고 너는 이득이 없는데 사퇴를 안 해야만이 이게 홍준표나 유승민은 프로 정치인이에요. 그동안 수도 없는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정치를 해 나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철수에게 양보를 하려면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나마 여권 내에서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반대급부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길 뻔한데 자기를 희생하면서 안철수를 띄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보수의 멘토들이 볼 때는 야 니들이 죽어 그래야 안철수라도 건지지 이 사람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희생돼야 될 사람들은 전혀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는 쪽에서는 단일화도 안 돼요. 정동영과 문국현이 단일화가 안 됐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정동영의 지지도가 조금만 높았으면요. 그래서 문국현이가 한 손 힘을 도와주면은 야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여론의 압력 때문에 지지자의 압력이 아주 강해요. 물러나라 이 새끼야. 니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둘이 합쳐도 저기 이명박이하고 더블 스코어인데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3부의 첫 번째 테마가 언론은 왜 안철수를 띄우느냐인데 네. 자꾸 띄워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될 것 같은 착시를 주려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돈 얘기 자꾸 짜지라고 얘기하고 자꾸 단일화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럼 재밌잖아요. 이 대선이 재밌어지는 거죠. 그걸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자꾸 띄워주는 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4대 언론들의 그 속사정 이제 대선 끝나면은 이제 작살날 그를 이제 대비하겠다는 그런 아주 꼼수도 들어있다고 봐야죠. 진짜 MBC는 뭐 이제 언론 얘기를 포기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연속극 방송국이에요. 그리고 저기 예능이나 열심히 하고 무한도전이나. 그것도 무한도전도 사실은 그 PD가 전혀 안맹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성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안맹박스러운 놈들이고 그 위에 있는 새끼들은 전부 다 맹박스러운 놈들이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의대문이니까 완전히 그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은근히 그리고 안철수가 될 것 같아. 야 인마 빨아줘 이런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아이고 시간적으로도 그게 대세를 돌리기에는 의대문입니다. 의대문. 진짜 어느 날 뭐 그 반기문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누군가 막 안철수를 중심으로 동다 막 만세 부리면서 막 화합하고 뭐 어깨동무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한 참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저기 시리우스 생선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은 데리고 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데리고 온다라도 눈이 4개에다가 팔이 8개라고 안 돼. 한마디로.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눈깔이 4개에다가 손발이 8개 있는 걸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비평에서는 좀 전혀 안철수는 열심히 까겠지만 무슨 단일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계속 해야지 우리가. 뭐 그거 안 하면 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근데 뭐 안 될 거는 뻔하지만 뭐 굳이 뭐 하지 말아라고 또 굳이 얘기할 필요까지 있나? 그러니까 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안 될 것 같다. 참 불쌍하게도 그런 근데 얘기지. 분명한 건 계속 단일화 가지고 입질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참 뭐 재밌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 해. 하지 말아 말 안 했어. 해. 열심히 해라. 일단 그거 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정운찬, 홍석현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샤프심도 못한 극세사 지지율짜리 지지율에 있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셋이 하는 걸 모범을 보여줄 거니까 너 이 영감들도 안 하게 해봐라. 꼭 해라. 저는 못 봤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0.8% 나왔다는데 최근 조사에서. 아 그래요? 네. 김 누구요? 김종인. 0.8%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포함되지 않는 숫자 아니야. 그러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5% 이상이 돼야. 0이네, 뭐. 그러니까 1000명 조사했는데 정확히 8명이 찍었다는 거지. 그 8명 누구야? 잘못 눌렀어. 자, 하여튼 오늘은 이 녹음이 시작되는 녹음을 한 4월 3일은 드디어 더민주당 사실상 집권당인 더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도, 뭐, 어차피 대세는 뭐, 의시지만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의대문이긴 합니다만은, 모두가, 정권 교체되는 그날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만에 하나의 변수도 없도록, 더비평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닙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꼭 그럴 것 같았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네.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안 힘들어요?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야. 그 지지자들의 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 환경 결국은 선거는 언론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 환경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중전은 저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우리는 포병,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열심히 뛰는 포병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막 발로 뛰는 그 육군, 지상군으로 땅개들인 거예요? 땅개들 결국은 보병이 깃발을 꽂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은 안 하시는데 언론 환경이 저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 아무리 문재인 후보를 조져봐야 전혀 영향이 없지만 저쪽을 띄우는 거는 큰 영향을 출렁출렁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론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캠프에서도 할 것이고 당에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초야에 묻혀 있는 고수들이 이런 컨텐츠 주장이나 뭐 담론 같은 거를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지만 마시고 여기저기 퍼나르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선거 운동은 프리입니다. 예. 요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체라고 생각을 사명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매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컨텐츠를 만드는 기능이 있고 그걸 뿌리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매체들은 그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매체들은 뿌리는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어요. 포털이나 SNS가 아니면은 신문지 받아보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방송은 또 본방사수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결국 이제 그들도 뿌리는 기능을 포털하고 SNS 오죽했으면은 저기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댓글 부대를 운영했겠어. 그렇다면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뿌리는 능력은 다이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힘이라는 것이죠. 콘텐츠 생산 능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봐야 뭐 되겠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의대문 해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걱정을 많이 하느냐? 요즘 신문들 보니까 안철수 별가인데 막 뜬다 하면서 야, 그러다가 진짜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로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이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했다는 조사인데요. 예. 진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도 안 될 여론조사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자 대결로 하면은 문재인이 33.7%, 2위가 안철수인데 27.3% 많이 따라왔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3자 대결을 하면은 문재인이 36.6%로 더 올라가는데 안철수는 32.7%로 더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3은 이제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10% 먹는다. 근데 양자 대결 결과가 웃겨요. 양자 대결에서는 문재인이 36.4%고 안철수가 43.6%로 안철수가 무려 7%를 이긴다. 이런 이제 조사가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했다는 조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유선 면접을 40%를 하고요. 인터넷 조사를 60%를 했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조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인터넷 조사라는 거는 표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저거를 또 언급까지 했어요. 아니 이제 이런 내일신문이 좀 약간 친호남적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이긴 하죠.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런가요? 컨퍼런스 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려면은 돈을 냈어야 됐어요.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가지고 메이저하지 않은 언론들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그게 사실은 정상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들은 참 열악합니다. 한마디로 처음보다 흐득흐득해요. 특히 이명박근혜 10년을 지나오면서 저처럼 뭐 일찌감치 망한 놈도 있지만은 안 망한데도 막 그냥 기신기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언론들은 돈 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JTBC는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아니지
중앙일보라고는 큰 그룹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 특검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이번 정부는 이렇게 돈 받는 모양이죠. 근데 정부 부처는 뭐 돈 안 받지 않을까요? 아, 받습니다. 정부 부처도? 거기에 대한 실비 서비스는 다 받습니다. 이게 부스를 하려면 네. 부스를 사용하려면 받는 거 네. 말고 컨퍼런스 참여할 때는 돈 안 없죠. 받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것도 저기 그 박영수 특급팀도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네요. 예. 부스를 갖다 가지려면은 이제 돈을 냈어야 돼요. 예,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말기에 있었던 언론 정상화든가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자실에 대못 박았던 그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환경 속에서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예. 세종시는 매체들이 알아서 그렇게 아, 그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처마다 출입 그 기자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서울은 과천에 있을 때 과천하고 총합쳐서 있을 때는 네. 각 부처마다 출입 기자가 있었는데 세종 멀리 가니까 많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개를 묶어서 기자를 파견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퍼런스룸이 생긴 거예요. 참여정부 했던 바로 그 식으로 이 세종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땐 마이너고 네. 매체가 그냥 뭐 이런데 연합 다 아, 받았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책임은 내일 신문이 질 거니까. 자,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안철수를 그런 방식으로까지 띄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의 분석하면 또 우리 분석의 고일석 얘기하시죠. 언론에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포비아. 문재인 공포증이 박지원 대표가 맨날 문재인 공포증 얘기를 하는데요. 전 국민들이야 뭐 문재인에 대해서 공포증 가질 게 뭐 그 있겠어요? 공포증을 이제 박지원은 항상 거꾸로 표현하죠. 네. 제발 문재인이가 됐으면 좋겠어. 왜? 문재인이 제일 약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제발 좀 떼줘. 안희정이 우리 훨씬 더 무서워. 나중에 이제 참여정부 때 되게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뭔가 전망을 할 때는 참여정부 때의 뭔가를 근거 삼아서 전망을 하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 언론들이 고생을 했던 모양이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이를테면 뭐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에서 출입처 없앤 거지 뭐. 네, 출입처 없애고 그다음에 무슨 뭐 천재 안 주고. 배달 지원제해서 군소 언론 좀 도와주고 출입처 없애는 것에서는 또 메이저와 비메이저를 구분하지 않는 거잖아요. 약간의 뭐 저 부스 만들어주고 하는 정도 말고는 정보 공급에서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했더니 이게 참 문제가 많아. 뭐냐면은 노무현식 방식이 차별을 없애는 방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인원들을 더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결과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들에 대한 결과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난번 박영수 특별검사. 예. 원래 친정권 신문이 되면 망하죠. 이번 뭐 이명박근혜는 좀 희한했지만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그렇게 갑자기 뭐 대구 경북에는 추석이 없다라고 나오는 것은 완전 친노무현 신문이었거든요. 원래 당연히 김대중 신문이었죠. 근데 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권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게 돼버린 거고 모든 매체가 다 정보나 정권을 까는 걸로 까야 광고가 들어오지 뭐 잘한다 칭찬해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게끔 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거 좀 흔들어놔야 좀 불안하게 만들어놔야 손님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는 거죠. 자꾸 흔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언론들을 일단 선의로 해석하면은 일종의 이제 언더독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 너무 절대 강자니까 2위인 안철수를 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은 있어요. 문재인이 절대 강자가 아니라면은 욕을 먹어야 되지만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안철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이제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언론을 훌륭하게 이제 이해했을 때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이제 신문이 끌어가고 방송에 따라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거꾸로입니다. 방송이 앞장서고 신문이 따라가는 구조예요. 신문의 위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방송의 위력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근데 그 방송에서도 가장 선두주자가 지금은 이제 JTBC가 됐지만은
예. 아니,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메이저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무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박지원이가, 우리가 조사했더니 드디어 이기기도 했다. 그러나, 너무나 쪽팔리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또 안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냐면은, 인터넷 여론조사를 60%나 포함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다자 대결에서는 문재인이 1위를 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뉴스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조사라면은 다자 대결에서도 1위를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이겼다는 얘기는 저 얘기하고 똑같아요. 트위터에서 유명한 조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거 많이 웃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컨텐츠가 꽉 찬 안철수, 컨텐츠라고는 하나도 없는 문재인. 이렇게 이제 얘기해놓고, 안철수와 문재인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트위터에서는 투표 기능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더니, 안철수 9%, 문재인 91%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야, 얼마나 웃깁니까? 뭐라고 질문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온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디오피니언이라는 이런 업체는 도대체 나도 참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요즘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의 방식과 이런 표본 결과를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할 겁니다. 다 발표 다 했어요. 발표 다 했어요? 근데 중앙선관위에 등록돼 있나? 등록돼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예. 그냥 이거 내일신문 이렇게 발표하고요. 네. 조선